최영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비츠 현상 중에서 분산이라는 현상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프리즘에서 최소 편의각을 사용한 굴절률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보원자 모델하고 수소원자 모델을 이미 공부를 하셨다면은 이 분산이라는 현상이 적용이 되어졌음을 이미 알고 있겠지요. 일단 분산이라는 것은 영어로 디스퍼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의 정확한 정의는 물질의 굴절률 N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 이렇게 적어 놓았거든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잘 이해가 안 오죠. 더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즉, 동일한 입사각으로 입사된 백색광이 파장별로 분리되는 현상을 분산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예를 든다면 프리즘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백색광을 입사시켰어. 여러분들, 백색광이란 것은 빛의 색깔이 하얗다 그 말이 아니고 모든 파장의 빛이 섞여져 있는 것을 백색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햇빛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예로 백색광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파장이 섞여진 그 빛을 백색광으로 우리가 콜 불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즘에다가 이렇게 백색광을 입사를 시켰다. 여기에 이 백색광에는 모든 파장의 빛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파장의 빛이 동일한 입사각으로 지금 입사가 되어지고 있죠. 지금 이 점선은 법선이에요. 얘가 굴절률이 N인 프리즘에 입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햇빛이라면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런 식으로 갈라지잖아요. 여러분들 그 햇빛체가 빨주, 노초, 파남보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 눈에 보기 좋게 대충 7가지 색깔로 갈라 놓은 것이고, 원래 이 햇빛 속에는 무수히 많은 파장의 빛이 섞여져 있죠. 좋은 예로 수직선에서 0과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햇빛 같은 경우도 파장이 적외선, 자외선 다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무수히 많은 파장이 섞여져 있죠. 그것을 인간이 자기 눈에 구분하기 좋은 형태로 빨주, 노초, 파남보 그렇게 구분해 놓았을 따름이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햇빛에는 7가지 색깔만 있다라고 생각할까 봐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분산이라는 것을 간단한 수식 형태로 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굴절률 N은 파장 람다의 함수이다 그 말이에요. 굴절률 측정을 할 때 일단 정의상으로 보면은 진공 중에서 광속도 나누기 물질에서 광속도, 그게 굴절률 정의잖아요. 즉 말해서 굴절률 N이라는 것은 물질 속에서 속도분의 진공에서 광속,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sin 세타 i 또 sin 세타 r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죠. 여기서 세타 i라는 것은 입사각도, 세타 r이라는 것은 굴절 각도죠. 다만 입사시켜준 쪽은 어느 쪽이다? 진공에서. 진공에서 굴절률 N인 매질로 입사를 시켰을 때 그 굴절률 N은 어떻게 되어진다? sin 세타 r분의 sin 세타 r. 이것에 대해서 뭔 소리인 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스네르 법칙 다시 배우고 난 다음에 이 강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을 보다시피 입사 각도는 지금 다 똑같잖아요. 즉 말해서 이 각도는 입사 각도 세타 i야. 그런데 굴절각은 이 법선으로부터 각도잖아요. 여기 보다시피 빨강색이나 파랑색이나 각도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 말은 이 프리즘의 굴절률 n이 빨강색에 대해서 굴절각이 다르고 파랑색에 대해서 굴절각이 다르고 입사각은 어때?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굴절률이 빛의 파장마다 다르다 그 얘기죠. 이러한 식으로 물질의 굴절률 n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분산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분산 효과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스펙트럼을 분석해가지고 수소 원자도 분석하고 해가지고 현대 물리학이 발달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굴절률이 큰 매질로 입사 시 빛은 법선 쪽으로 휘둔다. 그거 알고 계세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야 스네르 법칙 때문이죠. 굴절률이 크면은 굴절각이 더 작아지죠. N1 sin θ1은 N2 sin θ2 이게 스네르 법칙이잖아요. 이럴 적에 N1 즉 입사해준 쪽 굴절률 일정하고 입사해줄 때의 입사각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에 굴절률이 크면은 θ2가 작아져야 되죠. θ2가 작아진다 그 말은 굴절된 광이 더 법선 쪽으로 다가와진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빨강색 빛이 있고 파란색 빛이 있잖아요. 파란색 빛이 더 법선 쪽에 가까이 있죠. 즉 말해서 이것이 법선인데 파란색이 법선과 이루는 이 각도가 빨강색이 법선과 이루는 각도보다 더 작잖아요. 각도가 더 작다 그 말은 굴절률이 더 크다 그 얘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바꿔 쓰면은 파장이 큰 빛이 파장이 작은 빛보다 경계면에서 직진성이 더 크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똑같은 얘기지만 봅시다. 여기에서 빛이 입사가 되어졌어. 그런데 빛은 직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래 빛이 계속 이렇게 직진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질의 굴절률이 있기 때문에 빨강색이 휘어지고 또 파란색도 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빨강색 굴절률이 파란색 굴절률보다 더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큰 빛이 파장이 작은 빛보다 경계면에서 직진성이 더 크다. 이 말은 파장이 큰 것이 원래 빛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 각도에 비해서 더 작게 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지금 현재 제가 3개의 물질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굴절률이 N1인 매질하고 굴절률이 N2인 매질하고 굴절률이 N3인 매질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때 쌓여진 이 층들은 전부 다 평행해요. 그러면은 이쪽 경계면에서 스네르 법칙을 적용을 시키면은 N1 sin θ1은 N2 sin θ2 그렇게 되어지죠. 즉 N1 sin θ1은 N2 sin θ2 여기에서 이 θ2하고 여기에서 θ2하고 엇각으로 서로 같잖아요. 고로 여기에서 스넬 법칙을 적용하면은 N2 sin θ2는 N3 sin θ3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공식이 이렇게 쭉 되어지는데 만약에 N1하고 N3가 같다. 그러면은 θ1하고 θ3하고 같겠잖아요. 즉 N1과 N3가 같다면은 θ1과 θ3가 같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은 입사광과 최후 출사광은 평행하다 그 얘기가 되어지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입사하는 각도가 θ1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최후로 빠져나간 각이 θ3잖아요. 만약에 θ1하고 θ3가 같다면은 이 입사광하고 이 출사광하고 서로 평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입사광과 최후 출사광은 평행하다. 어떤 때 N1하고 N3하고 같고 동시에 판들이 평행했을 때 이 판과 이 판들이 서로 경계면이 평행했을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경우에 좋은 문제가 되어지냐면은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쪽에 판이 있다. 이것의 굴절률이 N1이다. 그 다음에 이쪽 판은 N2고 계속 가가지고 총 몇 개까지의 판이 쌓여져 있냐면은 10만 개까지의 판이 쌓여져 있다라고 합시다. 즉 말해서 맨 밑에 판을 N 10만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10만으로.
그러면 10만 개의 판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 여기에서 빛을 입사시켜줬어. 이렇게 빛을 입사시켜줬어. 이때의 각을 세타1이라고 하자. 그러면 10만 번째 이 판의 굴절률하고 N1하고 같다면은 최종적으로 이 경계면에서 빠져나온 빛의 각도는 몇 도가 되어지겠습니까? 즉, 이 각도가 몇 도가 되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이 판들이 평행하게 쌓여져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각도하고 세타1하고 같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N1 sin 세타1은 N2 sin 세타2 이코르 N3 sin 세타3 이코르 N 10만 sin 세타의 10만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N1하고 N 10만 번째의 판하고 굴절률이 서로 같다. 그러면 어때? 세타1하고 세타 10만하고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사시켜준 그 각도 그대로 얘가 빠져나올 적에도 세타1으로 빠져나온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실제 연구소에서 굴절률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은 이 방법이 연구소에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프리즘에서 최소 편의각을 이용해서 프리즘의 굴절률을 측정하는 이 방법. 무슨 얘기인지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프리즘을 그려놓고 이 프리즘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합시다. 이 프리즘에다가 레이저 광을 한번 쏴줘 봤어. 쏴줘 보니까 여기서 입사각이 세타1이 되어졌다고 합시다. 이 입사각을 세타1이라고 할 거야. 당연히 여기서 반사도 되고 투과도 되겠지요. 투과됐다, 굴절됐다 같은 얘기죠. 얘가 세타1으로 입사했다고 했을 적에 굴절각을 세타2라고 하겠습니다. 고로 이 법선에 대해서 광이 이루는 그 각도를 세타2라고 했을 적에 이 세타2가 굴절각이 되어지겠지요. 그래가지고 얘가 쭉 이렇게 진행을 해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경계면에서 또 굴절하겠지요. 이 바깥은 공기 중이라고 해가지고 공기의 굴절률 NA는 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굴절을 하긴 하되 공기의 굴절률은 1이고 프리즘의 굴절률은 당연히 1보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굴절률이 더 크기 때문에 법선과 이루는 각도를 보면은 세타1이 더 크고 세타2가 더 작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굴절이 되어지겠죠. 굴절이 되어질 때에 여기에서 광이 공기 중으로 투과를 한다, 굴절을 한다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공기 중으로 입사하는 이 입사각을 파이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으로 빠져나갈 적에 굴절각을 파이2로 두겠습니다. 즉 이게 법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파이2가 되어지겠죠. 이것이 파이2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편향각이라는 것을 정의하겠어요. 편향각은 원래 각도에서 얼마만큼 틀어졌느냐 또는 원래 각도에서 얼마만큼 비껴 나가느냐 그 각도를 편향각이라고 해요. 편향각.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빛을 쏴줬을 때 원래 빛이 이 점선을 따라서 계속 가야 되는데 굴절률 N인 프리즘을 만나니까 이렇게 가야 될 광이 이렇게 꺾여버렸잖아요. 그것을 편향각이라고 해요. 즉 말해서 원래 나가야 될 그 방향에서 광이 꺾여진 정도를 무엇이라 한다? 편향각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경계면에서 편향된 그 각도를 델타1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여기서 이 각도 있죠. 이 각도를 델타1이라고 두겠다. 이 델타1이라는 것은 원래 지나가야 되는 그 방향에서 굴절되어져 가지고 델타1만큼 휘어져서 간다 그런 개념이야. 그러면은 두 번째 경계면에서는 편향각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원래는 이대로 왔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돼.
그런데 이대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꺾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경계면에서는 편향각이 이것이 되어지거든요. 델타 2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 프리즘 꼭대기 이 각도를 우리가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면은 편향각 델타를 굴절률 n, 입사각 세타 1, 프리즘 꼭대기 각 알파로 구하고 최소 편향각 델타임을 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편향각 델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맨 처음에 입사시켜준 방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출사되어진 광이 얼마만큼 꺾여졌는가 그 각도를 편향각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전체 편향각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더 친절한 얘기가 되어지겠죠. 고로 여기에서 편향각은 전체 편향각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최초에 쏴준 레이저광은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야 돼. 그런데 최종적으로 광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므로 전체 편향각 델타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죠. 즉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이 각도가 전체 편향각 델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편향각 델타는 전체라는 말을 써주지 않고 그냥 편향각 델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체 편향각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한번 봅시다. 전체 편향각 같은 경우는 이거야. 그러면 이 각도는 이 각도 플러스 이 각도죠. 그러면 이 각도는 델타 1, 이 각도는 델타 2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전체 편향각 델타는 델타 1 플러스 델타 2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편향각 델타를 굴절률 n, 입사각 세타 1 그리고 프리즘 꼭대기각 알파로 이 델타를 한번 구해보라 이거야. 그 델타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 델타의 최소 편향각 델타 m을 구해라고 했거든요. 이 델타의 최소 편향각 델타 m을 구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또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먼저는 편향각 델타부터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델타가 최소가 될 델타 m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기하광학에서는 광선의 경로를 결정을 해주는 수식이 무슨 수식입니까? 스네르 법칙이죠. 스네르 법칙이 입사광과 투과광 또는 굴절광 간의 각도를 결정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스네르 법칙이 무조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경계면 여기에서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 그것이 스네르 법칙이죠. 그런데 n1은 공기굴절률 na가 돼가지고 1 고로 1 곱하기 sin 세타 1은 n2는 뭐예요? 프리즘 굴절률 n이죠. n 곱하기 sin 세타 2, sin 세타 2 이것을 일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계면 이 두 번째 경계면에서는 n sin 파이 1은 1 곱하기 sin 파이 2 그렇게 되어지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 광선에 대해서 스네르 법칙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쪽 굴절률은 n이기 때문에 n sin 파이 1 즉 n sin 파이 1은 이쪽은 각도가 파이 2이고 굴절률이 공기니까 1이죠. 1 곱하기 sin 파이 2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또 이걸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경계면에서 편향각 델타 1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전체 각도에서 세타 2를 빼주면 되어지죠. 그러면 이 전체 각도와 이 각도는 막곡지 각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각도는 세타 1이 되어지겠다. 고로 델타 1은 세타 1에서 세타 2를 빼주면 되어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1은 세타 1에서 세타 2를 빼주면 되어지겠다. 그 다음 이 두 번째 경계면에서 편향각은 이 델타 2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 델타 2 같은 경우는 이 전체 각도에서 이걸 빼주면 되죠. 그러면 이 전체 각도는 파이 2, 이 각도는 뭐예요? 이 각도하고 막곡지각으로 가기 때문에 파이 1이 되어지죠. 고로 델타 2는 파이 2 마이너스 파이 1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전체 편향각 같은 경우는 아까
델타 1과 델타 2를 합쳐놓은 것이 전체 편향각 또는 전체를 빼버리고 그냥 편향각 그렇게 얘기한다겠죠. 고로 이 델타를 그대로 적겠습니다. 델타 1은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그대로 적어주고 델타 2는 파이 2 마이너스 파이 1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델타를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내라고 문제에서 보면 굴절률 n과 입사각 세타 1과 프리즘 꼭대기각 알파로 이 델타를 구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델타를 1차적으로 구해보니 세타 1은 여기 있으니까 상관없고 세타 2는 없으니까 바꿔줘야 돼. 그리고 파이 2와 파이 1 같은 경우도 다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기하학적인 관계로부터 여기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봐봅시다.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여기에다가 다시 그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꼭대기는 알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타 2, 여기는 파이 1. 이것은 지금 법선이잖아요. 법선이기 때문에 이게 90도죠. 지금 현재 이 사각형을 보는데 이쪽이 90도고 이쪽이 90도야. 그런데 사각형 내각은 360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90도, 이것이 90도이기 때문에 두 개 합해서 180도이고 고로 알파와 이 각도를 합쳐놓은 것은 몇 도여야 됩니까? 180도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각도 있죠. 이 각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파이 레디안 빼기 알파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렇게 되어진다겠어. 그러면 이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이 각도는 얘가 직선이기 때문에 알파가 되어지겠죠. 여기서 이 알파는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이죠. 즉 알파는 세타 2 플러스 파이 1 이렇게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세타 2 플러스 파이 1 이것을 알파라고 적어놓고 삼식이라고 제가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세타 2 플러스 파이 1 이것이 알파이기 때문에 이 델타를 알파와 연관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세타 1 플러스 파이 2, 세타 1 플러스 파이 2 해놓고 마이너스 해놓고 세타 2 플러스 파이 1 그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마이너스 해놓으면은. 그런데 세타 2 플러스 파이 1은 알파이기 때문에 델타는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 델타를 세타 1 알파 그리고 굴절률 n으로 나타내라 했잖아요. 고로 세타 1과 알파가 있는 것은 됐는데 이쪽에가 파이 2가 있는 것은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 2를 바꿔주기 위해서 무엇을 한번 보느냐, 이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식, 즉 이 식에서 파이 2는 아크 사인 n 사인 파이 1 그렇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 2는 아크 사인 n 사인 파이 1 그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 삼식에서 파이 1이라는 것이 알파 마이너스 세타 2죠. 고로 알파 마이너스 세타 2 이렇게 되어진다. 이 식을 더 정리하면은 아크 사인 해놓고 n 해놓고 사인 알파 마이너스 세타 2를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죠. 상하함수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해주면 아크 사인 해놓고 n 사인 알파 그대로 적어주고 코사인 세타 2 같은 경우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2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마이너스 해놓고 코사인 알파는 적어줘서 그 다음에 n 사인 세타 2는 뭐가 되어집니까? 여기서 보면은 n 사인 세타 2는 사인 세타 1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 사인 세타 2는 사인 세타 1으로 그렇게 적어줬습니다. 다시 이 전체는 아크 사인 그대로 적어주고 사인 알파 그대로 적어주고 n 이것을 루트 속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사인 제곱 세타 2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n제곱 사인 제곱 세타 2는 사인 제곱 세타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제곱 세타 1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고로 우리가 이 델타를 이렇게 구한 곳에서 이 파이 2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무얼로?
n 세타 1 알파 이런 것들로 바꿔줘야 되겠지요. 바꿔준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n 세타 1 알파 그런 것들밖에 없죠. 이제 전체 편향각 델타를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게 되어졌죠. 전체 편향각 델타는 세타 1 플러스 파이 2죠. 파이 2는 이거 전체가 되어지죠. 고로 이거 전체를 땅땅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편향각 델타는 구해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또 뭘 구해라고 했습니까? 최소 편향각 델타 m을 구해라고 했죠. 최소 편향각 델타 m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체 편향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전체 편향각 같은 경우는 무엇과 무엇의 함수냐면은 n 세타 1 알파 이 세 개의 함수죠. 그런데 굴절률 n 같은 경우는 입사각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상수죠. 그리고 프리즘은 꼭대기 각도 이 알파도 변하지 않는 상수야. 그러면 이 전체 편향각 델타에서 이 델타가 최소가 되어지는 그 값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알아내야 됩니까? 입사각을 변화시켜 주면서 이 편향각이 최소가 되어지는 그 각도를 알아내야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레이저광을 이렇게 입사시켰어. 입사를 시키면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편향각이 이 델타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각도를 더 증가시키거나 더 감소시키거나 하면은 이 델타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래 가지고 입사 각도에 따른 이 델타를 그래프를 플로팅 해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가로축을 입사각도 세타 1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편향각 델타라고 했을 때 입사 각도를 변화시키면은 이 편향각도 점점 작아지다가 또 점점 증가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무엇이? 이 전체 편향각 델타 이 함수가 세타 1에 대해서 플로트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형태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물론 여기서 이 알파라는 것은 한 60도 정도 집어넣어 놓고 굴절률 n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나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이 세타 1에 따라서 델타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해라는 것은 최소 편향각 델타 m을 구해라고 했잖아요. 최소 편향각 델타 m은 이 델타를 세타 1으로 미분해 가지고 그 미분된 그것을 제로로 놨을 때 그때의 세타 1을 구해 가지고 그 세타 1을 이 델타에다 집어넣었을 때 델타 m을 구해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이 편향각 델타의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이 델타를 세타 1으로 미분해 놓고 그 결과가 제로가 되어지게끔 하는 세타 1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세타 1을 이 델타 식에다가 대입해줘야 그때서야 세타 m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척 복잡해요. 왜 복잡해? 여기 보십시오. 아크 사인이 있고 그 아크 사인 속에 또 루트해서 사인 제곱 세타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미분하고 묻히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잡해도 한번 해보려면 해보시는데 조금 더 쉽게 간접적으로 이 델타 m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간접적으로 이 델타 m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한번 봅시다. 최소 편향각 델타 m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d 세타 1분의 d 델타 이코르 제로를 만족하는 세타 1을 구한 후 세타 1을 델타식에 대입하여 델타의 m을 구한다. 그것이 정석이죠. 이것을 알고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d 세타 1분의 d 델타 이코르 제로일 때의 세타 1을 구해갖고 그 세타 1을 여기 이 델타식에다가 대입했어. 대입하고 나면은 무엇이 구해지겠습니까? 그때서야 델타 m이 구해지겠죠. 그래가지고 그 델타 m에서 이 4번식을 한번 봐볼까요?
이게 델타야. 이 사식이 바로 이 식이야. 이 델타를 뭘로 미분해야 된다? 세타1로 미분하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좌변 같은 경우 세타1로 미분하면은 d세타1분의 d델타 그렇게 될 것이고, 우변은 세타1을 세타1로 미분하면은 1 플러스 그 다음에 파이2 있죠. 파이2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구해보니까 이렇게 복잡했죠. 이렇게 복잡한 파이2를 미분을 한 그것을 d세타1분의 d파이2 그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는 뭐예요? 프리즘 꼭대기 각도, 이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제로, 고로 d세타1분의 d델타, 이것이 무엇이 되어져야 우리가 델타임을 구할 수가 있어? 제로가 돼야 되죠. 즉 말해서 이것이 제로가 돼야 우리가 그때의 세타1을 구해가지고 그때의 세타1을 이 편향각 델타 값에다 대입을 하고 나면은 델타임을 구할 수가 있죠. 고로 이 4번 식에서 d세타1분의 d파이2는 무엇이 돼? 마이너스 1이 되어지더라. 보십시오. d세타1분의 d파이2는 무엇이 돼? 마이너스 1. 여기서 중요해. 이 식 있죠? 이 식은 어떤 조건 하에서 얻어진 수식입니까? 델타 m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즉, 이 수식, 이 조건은 델타 m이 되기 위한 조건이요. 이 델타 m, 이것은 뭐예요? 최소 편향각이에요. 델타 m은 최소 편향각이단 말이에요. 즉 말해서 여기서 레이저광을 입사각도 세타1을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넣어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넣어주다 보면은 여기서 출력되는 광이 이 델타가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 델타가 가장 적게 되어지는 그 각도가 얼마가 되겠는가? 지금 그것을 구하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최소 각도인 델타 m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어떤 조건이냐면은 d세타1분의 d파이2는 고로 마이너스 1, 이 조건이다 그 말이야. 이 조건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여기죠. 즉 d세타1분의 d델타, 이것이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델타 m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그 말이야. 즉 최소 편향각이 되기 위한 조건식이다. 그러면은 일식이 있어. 이 일식을 한번 변분해 줘 봅시다. 일식은 무엇이냐? 첫 번째 경계면에서 스네르 법칙이요. 이것을 양쪽에 변분을 취해본다. 그 말은 양쪽을 미분 D를 취해준다. 그 말이죠. 고로 이것 양변을 변분을 취해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코사인 세타1의 D세타1은 N 코사인 세타2의 D세타2야. 그리고 두 번째 식도 미분해 봅시다. 두 번째 식은 두 번째 경계면에서 스네르 법칙에 대한 이 수식이죠. 이 수식 양변을 변분을 취해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코사인 파이2 d파이2는 n 코사인 파이1의 d파이1 그렇게 되어지죠. 또 세 번째 식을 또 변분 취해봅시다. 세 번째 식 3식은 세타2 플러스 파이1은 알파, 이것을 변분을 취해보면은 d세타2 플러스 d파이1은 알파는 상수이기 때문에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수식으로부터 양변을 d파이1로 나눠주면은 d파이1분의 d세타2는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수식과 이 수식으로부터 밑에 식으로 위에 식을 한번 나눠줘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코사인 파이 2분의 코사인 세타 1 그리고 또 d파이 2분의 d 세타 1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은 아직 안 적어줬어. 그 다음 n은 약분돼 버리고 코사인 파이 1분의 코사인 세타 2 그렇게 되어지고 d파이 1분의 d 세타 2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d파이 2분의 d 세타 1은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졌죠. 여기 보십시오. d파이 2분의 d 세타 1은 이것의 역수잖아요. 즉 d 세타 1분의 d파이 2 역수잖아요. 고로 이것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값도 마이너스 1이 되어져. 또한 d파이 1분의 d 세타 2 같은 경우도 d파이 1분의 d 세타 2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이 되어졌잖아요.
고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서로 약분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식을 다시 한번 고쳐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코사인 파이 2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파이 2 이렇게 되어지고, 코사인 세타 1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1 그래가지고 전체 루트로 씌운 것과 같죠. 이거 이코르 그 다음에 우변 코사인 파이 1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파이 1 분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2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2 전체 루트 그것과 같죠. 그러면은 이것을 또 약간 고쳐줘 봅시다. 이것을 어떻게 고쳐주느냐? 1 마이너스 해가지고 사인 제곱 파이 1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기에서 사인 제곱 파이 1은 n 제곱분의 사인 제곱 파이 2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n 제곱분의 사인 제곱 파이 2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2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사인 제곱 세타 2 같은 경우는 n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 1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n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 1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제 이것 이코르 이거잖아요. 고로 이건 지워내버리고 얘와 얘가 같다고 놓겠습니다. 즉 얘와 얘가 같다. 그리고 여기 2분의 1제곱 같은 경우도 양변을 제곱해주면 없어지죠. 고로 그러면은 이것 이코르 이것이기 때문에 그 대각선으로 곱해준 그 결과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대각선으로 곱해준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굴절류 n 있죠. 이것이 1이 아니라면은, 즉 프리즘이 공기가 아니라면은 사인 제곱 세타 1은 사인 제곱 파이 2하고 같기 때문에 결국 세타 1하고 파이 2하고 같게 되어지죠. 즉 n이 1이 아니면 세타 1하고 파이 2하고 같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이것이 지금 어떤 조건 하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까? 이게 지금 나오게 되어졌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제로가 되어 주어야 되겠다는 그 조건 하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왜 그래? 이 식으로부터 d 세타 1분의 d 파이 2가 마이너스 1이 되어졌잖아요. 이 결과를 이런 수식에다가 지금 대입을 해줘 갖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 서로 약분이 되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프리즘에서의 편향각이 최소가 된다는 그 조건 하에서 나오는 그 수식이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세타 1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입사시켜준 최초 입사 각도잖아요. 그런데 파이 2 같은 경우는 뭐예요? 빠져나오는 최후 각도잖아요. 즉 말해서 여기서 입사시켜준 각도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각도가 서로 같게끔 해주면은 원래 쏘아준 각도에서 편향이 되어지는 이 델타가 최소가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최소 편향각에서는 세타 1과 파이 2가 같다겠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1식과 2식에서 세타 1하고 파이 2가 만약에 같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타 2하고 파이 1이 같게 되어지죠. 다시 한번 최소 편향각이 될 조건으로부터 세타 1과 파이 2가 같아져야 된다는 결론을 얻어냈어. 즉 최소 편향각이 되어지려면은 여기서 쏘아준 입사각과 여기서 빠져나온 출사각도 파이 2가 같아. 그러한 조건 하에서 무엇이 성립하게 되어지냐면은 즉 세타 1과 파이 2가 같다라는 조건 하에서 세타 1과 파이 2가 같다면은 이 수식에서 n과 n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파이 1과 세타 2가 같게 되어지겠죠. 파이 1은 이 각도고 세타 2는 이 각도야. 고로 최소 편향각에서는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다라는 얘기죠.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쏘아준 레이저 광이 이 밑에 면하고 평행하게 지나갈 때 그때 편향각이 어때? 최소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왜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같으면은 이것이 이 밑변과 평행하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수업 첫 시간에서 얘기했다시피 연구소에서 굴절률을 측정할 때 최소 편향각을 사용을 해서 프리즘의 굴절률을 측정한다 했잖아요. 즉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재료를 연구소에다가 맡기면서 이 재료의 굴절률을 측정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은 연구소에서는 그 재료를 프리즘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프리즘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빛을 쏴줘 갖고 이 빛하고 이 프리즘 밑면하고 똑같이 평행하게 나갈 때 그때 이 각도를 측정을 해. 그러면은 이 편향각 델타와 즉 최소 편향각 델타 M과 이 알파를 사용을 해 가지고 이 프리즘을 형성하는 재료의 굴절률을 측정해낸다 또는 알아낸다 그 말이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프리즘의 굴절률을 무엇과 무엇을 사용을 해서 구하려고 하냐면은 최소 편향각 델타 M하고 이 프리즘의 꼭대기 각도 알파를 사용을 해서 프리즘의 굴절률을 구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이 굴절률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의 스넬 법칙을 사용을 하면은 n이라는 것은 sin 세타 2분의 sin 세타 1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n이라는 것은 sin 세타 2분의 sin 세타 1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세타 2와 세타 1을 무엇로 나타내려고 하냐면은 최소 편향각 델타 M과 프리즘의 꼭대기각 알파로 나타내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알파 있죠. 이 알파라는 것은 세타 2 플러스 파이 1 그렇게 된다고 했죠. 즉 여기에서 알파라는 것은 세타 2 플러스 파이 1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타 2 같은 경우는 파이 1하고 같다 했잖아요. 최소 편향각에서는 세타 1하고 파이 2가 같다 했잖아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세타 2하고 파이 1하고 같다고 아까 여기서 증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편향각 상태에서는 세타 2하고 파이 1하고 같기 때문에 파이 1 대신에 세타 2를 대입을 해보면은 이 세타 2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세타 2는 2분의 1의 알파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델타라는 것은 세타 1 플러스 파이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까 했죠. 여기서 이렇게 했죠. 세타 1 플러스 파이 2 마이너스 알파. 그런데 델타가 최소 편향각 델타 M일 적에는 세타 1하고 파이 2하고 같다겠죠. 즉 세타 1하고 파이 2하고 같다 이렇게 말한 것보다도 여기에서 입사각과 여기에서 출사각이 같다 그 표현이 더 좋죠. 그래서 이 델타 M일 때 세타 1 이코르 파이 2에서 파이 2 대신에 세타 1을 대입을 하게 되어지면은 2세타 1, 2세타 1 마이너스 알파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과 동시에 이 델타는 무엇이 된다? 델타 M이 되어지죠. 고로 여기서 세타 1을 구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델타 M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세타 1 대신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델타 M을 대입을 하게 되어지면은 프리즘의 굴절률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측정을 할 것은 뭐만 측정하면 돼? 최소 편향각만 측정하면 되잖아요. 이 프리즘의 꼭대기 각도 알파 같은 경우는 연구소에서 만들 때부터 이미 딱 결정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굴절률을 측정하는 사람은 최소 편향각 델타 M만 측정을 하면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최소 편향각 델타 M을 측정한다 그 말은 측정을 할 때 무엇만 체크하면 돼? 간단하죠. 첫 번째, 이것이 밑에 것하고 평행하느냐 그거 측정할 수 있다면은 평행하다고 했을 적에 그때의 이 각도를 측정을 하면 되어지죠. 그때의 이 각도가 최소 편향각 델타 M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는 여기에서 입사각 세타 1을 조금씩 변경시켜 주면은 변경됨에 따라서
이 편향각이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겠잖아요. 그런데 편향각이 가장 적을 때 그때의 각도로 측정하면 되어지겠죠. 그때의 각도가 델타 M이 되어지죠.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